파워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국민에게 현 위치를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배달할 수 있는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내비 파워라고 하고요. 국제 정치에서의 내비 파워는 설득력입니다. 그리고 금융 경제에서의 내비 파워는 국제 신용도를 말해요. 다시 정리를 하면 내비 파워란 효과적 외교 능력, 존중할 만한 생각의 힘 같은 소프트 파워를 더해서 지속성 있는 경제력, 명분 있는 해외 군사력 투입 능력의 하드 파워를 합친 개념이 내비게이션 파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서구 세력은 지금 미국과 유럽은 바로 이 내비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정치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설득력이라는 것이 어떤 정의나 다른 그런 걸 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조작을 하던, 여론을 호도를 하던 어떤 형태든 설득을 일반 국민이든 일반 대중이든 일반 청중을 설득시키는 그 능력입니다. 어떡하죠? 그게 설득력입니다. 그거랑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 군사력 투입 능력이라고 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지금 나토의 이름으로 리비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대해서 지금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세계 여론이 몇몇 단전 단체들 빼놓고는 정당화가 되죠. 왜 군사력을 투입하는지가 justifiable, 정당화가 됩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체첸을 공격하고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공격하면 그거는 반인도적인 행위가 돼요. 국제 여론이. 왜냐하면 내비게이팅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득력을 못한다는 얘기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5인 사살 내지는 또 5인 몇몇 좀 몰직각한 기도독한 군대들에 의해서 일반 양민들에 대한 학살 사건들이 벌어지죠. 좀 숨기진 않죠.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결혼 축하하는 그 폭죽을 쏘는데 그것을 대북 투하로 오인해서 무인 프리디테이터 같은 무인 공격기가 거기 폭격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것이 맞아요. 대북 투하가 아니라 그냥 폭죽이었습니다. 근데 오인하는 거죠. 그런 게 벌어지면 사과를 하고 하지만 그걸 끝이에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지만 계속 그런 일은 벌어지죠. 반면에 수단에 파견되어 있는 중국군이 그쪽에 총기 사건이나 이거는 대단한 문제예요. 엄청난 중국 정부의 흠처럼 기동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내비게이팅 파워가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그만큼 부담을 되게 됩니다. 금융위기의 이제 분석에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 인용한 것 중에 하나인데 조셉 스티글츠 노벨 경제학 수상자죠. 이분이 작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뿌리뿌리라는 한국말로는 끝없는 추락이라고 표현된 번역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참고한 주요 책 중에 하나인데 금융위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는 시장의 역할과 정부 사이의 균형을 필요한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그 균형을 줬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균형을 줬다. 미국 경제를 잘 알고 세계 경제를 잘 아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적인 의미에서의 시장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작전 세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이유는 이윤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 이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보통 우리 알고 있는 부실기업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서 그냥 수익을 보내면 망하는데 지금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많은 큰 은행들은 손실을 내고도 구제 대상이 됩니다. 구제 논리는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한 납세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돈을 찾아 없으면 안 되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 국적 자금을 투입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직접적인 피해자인
주택을 샀지만 서프라임 모기지를 샀지만 대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주택이 안주는 사람입니다. 구제를 못 받는 거죠. 일반 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나수자인데 금융기관은 구제 대상이 되지만 이자를 못 갚는 주택 소유자들은 구제 대상 받더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논리인데 지금 타임즈 1999년 2월 15일자 타임즈의 그 커버 모델로 3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1999년 2월 15일이면 바로 우리가 IMF를 겪었던 바로 그 이후입니다. 저는 뭐 그 당시에 그 영동에 있을 당시지만 한국에 이제 IMF를 겪을 때 이런 이 양반들 루빈이나 메리 서머스 당시 이제 재무차관이고 재무장관인데 그 위에 또 재무장관이 되죠. 크리스펜 연방 이사회 의장 저런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발언을 하면 그것이 한국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이제 메리 서머스나 루빈이 한국을 다녀갔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희망이 있다. 그 정도로 비중이 큰 인물들이고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지 모델로 The Committee to Save the World 해가지고 세계를 구할 위원회 사실 우리도 구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10년 만에 워싱턴 포스트가 2008년 10월 달에 세계의 경제를 망친 인물 10명 중에 이 3명이 들어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세계를 구할 이러한 대단한 영웅들이었는데 10년 만에 망친 인물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정론이라는 그 보수적인 언론들도 과거처럼 비중이 없지만 우리 그래도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객관성 있고 어떤 정론지라고 인정을 하지만 제가 많은 보는 경우에는 그 정론지라는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조차도 시장 세력들한테 불리한 얘기들은 싫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빌스펜이 한 얘기가 그거죠. 사실 금융위기가 벌어진 것은 자기가 재임기에 벌어진 일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위기는 한 세기 한 번 일어날 금융쓰나미다. 경제,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허점이 있었다. 자기의 그런 책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죠. 2008년 10월자 책임 소재에 대한 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지금 뭐 도미노인상처럼 이렇게 해줘야되는데 모든 그 대출 이권을 노린 이 당사자들의 합작품인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금융위기의 핵심 수사대상 FBI 그 수사 대상이 네 곳이었습니다. 페니메, 프레드맥, 리반브로스, AIG. 상당히 누군가가 처벌을 받을 분위기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제가 2008년 10월 기구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빠진 얘기입니다. 그 뉴욕타임즈에서 안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를 자초한 해당 금융기관들과 헤지펀드 간의 파행적 자금 이동이나 담합의 증거가 또는 내부자 거래에 의한 최고 경영진들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지는 미지수다라고 제가 2008년 10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못 밝혀낼 거다 그런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AIG 그 회장에 대해서 카사노 그 회장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제 책에서 어떤 뭐 저자 강연 내지는 그 저자와의 만남에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숫자들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은 이 책에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다 잡아내지 못하겠지만 35번이나 탈고를 한 저자 입장에서 이 숫자들 흥미로운 숫자들을 모아봤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낮은 숫자부터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에 큰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이어지는데 그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2007년 금융위기 1년 전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달러입니다. 1620억 달러.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던 바로 1년 만에 3배가 늘어난 전년 대비 4,550억 달러가 늘어나죠. 그리고 작년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 3,400억 달러. 우리 뭐 한국 돈으로 1,000억만 해도 한국 돈으로 1조 해도 큰 돈인데 달러로 달러보다 이제 우리 지금 환율로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1조 3,400억 달러. 제가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작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누적 적자가 6조 2,700억이 된다고 해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의 재정 적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조금 진하게 녹색으로 표시한 곳이 또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금융위기 전이 아니고 중요한 게 시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10월 이후 18개월간 1년 6개월간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포트폴리오 현금 사재기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총 금액이 물론 1년 6개월이니까 지금 훨씬 지났죠. 4조 6,800억 달러가 자산이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현금 동원을 한 것이 4조 6,800억 달러입니다. 이 은행들 모간 스탠리,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다 어떤 은행인지 아시죠? 구제금융 대상은행들이에요. 구제금융 대상이 됐던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7천억 달러입니다. 7천억 달러 그때 조작할 때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겁니다. 4조 6,800억 달러. 지금 중국이 최대 외환 보유국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3조 달러 됩니다. 경제 대국 중국보다도 이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자금 동원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1%밖에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숫자. 그러면 한국의 IMF로부터 이제 받은 금액이 얼마냐? 570억 달러였습니다. 그건 이제 그러시겠죠. 메이도프가 개인이 1999년부터 폰지 사기로 한 금액이 65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IMF 때 받은 구제금융 그것보다 개인이 폰지 사기한 금액이 더 크죠. 루안 브라더스 파산 금액 6,100억 달러, 2010년 미국 방 예산 6,540억 달러.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의 구제비가 7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방 쪽에 말씀을 드리면 2010년까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쓴 정비가 1조 달러입니다.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다른 금액에 비하면 이게 이제 좀 작게 느껴지죠. 5.11 이후의 신설부서입니다. DNI라고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을 통폐합한 단체의 2009년 예산이 750억 달러, 그리고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가 작년 예산이 475억 달러, 한국이 달러로 2009년에 국방 예산이 223억 달러. 제가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금융관리, 금융에 의한 또 환경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손실을 보는 금액이 최대한 우리가 이익은 못 보면서 손해를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정책 제안들을 뒤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세계 지금 뭐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출이 있는데 세계 금융자산, 그래서